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어떤 만화가가 잼 뚜껑이 열기 힘든 이유는 남자가 여자를 종속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잼 뚜껑을 그렇게 열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현재 논란 중입니다. 이 잼 뚜껑 여성이 열기 힘든 이유가 뭐냐. 일단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 조건이 열악하죠. 손의 악력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꽉 잠겨있는 잼 뚜껑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악력으로 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안에 압력이 있으면. 그쵸?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안 열리니까 남자한테 부탁한다거나, 혹은 진짜 여자들만 사는 집에서는 아예 옆집한테 이것 좀 열어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못하지. 왜냐면 워낙 사회가 좀 뒤숭숭해져가지고 여자 혼자 산다는 거를 소문내면 안 되고, 옆집 사람 또 남자면 무섭단 말이야. 그쵸? 근데 옛날에는 진짜 뭐 혼자 사는 원룸촌에서 옆집 사람한테 열어달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탁하거나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데, 뭐 어쨌든 젠뚜껑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시간 밀봉되어 있었던 뭐 이제 여러 가지 발효식품들 있잖아. 그런 것들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자들이 못 열어가지고 남자들한테 열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일본 만화가가 이런 식으로 여성이 열기 힘들게 잼뚜껑이 제작된 이유는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서 독신 여성이 혼자 살기 힘들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회 구조가 여성이 남성한테 의존하도록, 여성이 혼자 살지 못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남성 위주로 구성이 되고 여성을 억압하고 종속되게끔 만드는 장치가 되어 있다, 요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놀랍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쵸? 야, 놀랍습니다. 자, 이게 그 만화인데 뭐 그 이상향은 요거에 있었다라는 이제 소 타이틀인데,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 정말 남자 너무 싫다, 남자가 없는 세계로 가고 싶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스시남이, 남자가 없으면 잘 안 열리는 잼 뚜껑도 스스로 열어야 된다고, 너 그런 거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네, 아빠. 오토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컷에서 애초에 남자가 없는 세상에서는 일부러 잼 뚜껑을 잘 안 열리게 만들 사람도 없고, 여자 평균 신장에 맞춰가지고 선반을 제작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만들 필요도 없고, 혼자서 못 드는 무거운 물건은 둘이서 들면 된다는 걸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죠. 진짜 중증의 팸입니다. 이거는 와, 답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높은 선반에, 이제 선반이 높은 위치에 제작이 된 것도, 이것도 남자 위주고 여자가 남자한테 의존하도록 만든 사회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나라마다 평균 신장이 따로 있어요. 네덜란드 가면 한국인이나 일본인 신장에 맞게 선반이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가지고 남성 위주의 사회라서 여성들이 물건 꺼내기 불편하게끔 선반이 높게 제작되어 있고, 여자가 불편하게끔 잼 뚜껑도 꽉 잠겨 있고, 여자가 불편하게끔 일부러 무거운 물건도 만들고.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페미는 존재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일본은 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일본도 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만화를 올린 사람한테 댓글로 페미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다른 일반 애들이랑 싸우는 거야. 막 싸워. 그러니까 페미들이 이 만화를 봐라. 이 만화는 올바른 내용이다. 그러니까 조너 같은 놈들이 이런 페미 만화 왜 그랬냐 이러니까 얘 페미 전사들이 와가지고 옹호를 하는 거예요. 너 거기 있는 일라마, 너 그런 식으로 애써 여성 차별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일본에서는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어. 어?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는 여자를 바보 취급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무거운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면 여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일부러 남자들이 사용하고 쉽게끔 무겁게 만들어 가지고 여자만 불편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 다 차별인 거 너 모르지? 모르면 공부를 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야, 페미들은 대단하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 세계 페미들 지능이 다 이 정도로 처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모르는 거는 너네들이 몰라가지고 눈치를 못 채고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너네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봤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니들이 애써 모른 척하고 숨기려고 해봤자 여성 차별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도 그런 여성 차별적인 사회 구조가 드러나니까. 실제로 일본 사회가 여성 인권이 낮은 국가긴 해요.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본 여자들 평범하게 길거리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여성 인권이 낮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또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인도나 남미나 뭐 동남아, 중동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인권이 높지. 근데 선진국들 있잖아. 막 유럽, 미국, 한국 이런 애들이랑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해가지고 실제로 여성 인권이 낮은 편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여성 인권이 낮냐면은 일반적으로 사는 데는 문제 없어. 안전한 회사이기도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뭐 법적 제도도 뭐 여성이 대학을 가는 걸 막는다거나 여성 취업 금지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차별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선진국들처럼 뭐 같은 죄를 지어도 여성한테는 이제 처벌이 덜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한국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여성 인권이 낮은 국가로 인식이 되냐면 어디까지나 너는 여자니까 라는 사회 인식이 만연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자로서 배려를 받는 거지 너네들은 남자랑 동등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니까. 이거는 진짜로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식적으로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외국인 여성들이 일본에 진출하잖아. 그러면 완전 돌아버립니다. 이 정도로 여성 차별이 심하다고? 이 정도로 유리천장이 있다고? 할 정도로 내 자국도 이 정도는 아닌데 내 자국에서도 어느 정도 여성 차별이 있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게 바로 일본 사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여성 차별이 심한데 왜 일본인 여성들은 이런 차별 대우에 관해 가지고 여성 운동을 하지 않냐. 그쵸? 일단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페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페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무에 관해서는 일부러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성으로 누리고 있는 배려와 권리 이런 것들은 당연시 여기고 그 혜택을 더 받아야 돼. 더 내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너네들 여성으로서 의무를 다해라. 이러면은 오히려 그거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 안 통하는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가 군대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자기들은 동등한 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똑같은 국민으로 대우를 받기 바라냐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동등한 의무를 안 하고 있다니까? 근데도 자꾸 자기들이 차별을 받고 있대. 동등한 의무를 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자랑 동등한 취급을 받고 싶으면 그런 대우를 받고 싶으면 최소한 군대를 간다는 것 등의 그런 의무를 똑같이 짊어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남자랑 여자랑 뭐 신체 조건이 똑같지 않으니까 똑같은 의무를 지긴 어려우니까 그에 대등한 다른 의무를 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은 군대를 가기보다는 이제 공익처럼 봉사활동을 2년 동안 하는 거야. 뭐
노인들을 돌보는 거일 수도 있고 유치원 교사로 활동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병 교육을 받는 거 간호사 나이팅게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거야. 대신 우리가 2년 군대 근무하는 것처럼. 그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의무병 교육을 받아두면 유사시에 여성들을 이제 차출해가지고 의무병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니까. 이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자고 해도 이 페미들은 결사반대한다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의무를 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거죠. 애써 모른 척합니다. 차라리 젊은 한남이랑 늙은 한남들 군대로 보내라 이러고 있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랑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의무부터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권리랑 혜택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도 군대 갈 수 있게 해달라. 장교뿐만 아니라 사병으로 가야 된다. 혹은 여성들이 군인 하긴 좀 힘드니까 다른 의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국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를 쳐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 여성 인권 운동가라니까. 그쵸? 근데 페미들은 그냥 자기들 혜택을 더 뜯어내려고 돈 내라 돈 내라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페미들은 욕 처먹을 만해요.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페미들은 자기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대고 있잖아. 근데 일본 여자들이 왜 한국보다도 더 차별받는 그런 일본에서 살면서도 불평불만을 안 가지냐면 일본 여성들은 자기들이 받고 있는 이런 시선을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기들이랑 남자랑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가 여자로서 받아오던 이득을 못 받게 될 거라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내가 여자로서 취급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여자인 거에 만족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본의 사회가 요구하는 일본 여성의 여성상 그거를 어느 정도 흉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마토 나데시코라고 해가지고 요조숙녀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조신해야 되고 남자가 말하는데 토달지 말아야 되고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최소한 이해하고 하려고 흉내내려고 노력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스테이터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것처럼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가지고 요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일본 사회에서 살기 쉽다라는 거 알아.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쁘고 자기를 꾸미는 것도 회사 사람들한테 얼굴이 이쁘면 당연히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잖아. 사람들 첫인상도 좋아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꾸미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인간관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억압된 사회에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면 불평불만이 나와. 그쵸? 근데 얘네들은 이런 억압된 사회를 받아들인다니까. 왜? 나한테 이득이고 난 이게 더 편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잘 웃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이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잖아. 우리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의를 배우고 예절을 배우잖아. 그쵸? 그게 싫어? 귀찮아? 그러면 사회생활 포기하면 돼. 인간 쓰레기로 살면 돼. 그쵸?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면접 볼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지 예의가 있는지 연습하고 노력하는 게 뭐 왜 그래? 이미지 메이킹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은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의 의무는 적고 혜택은 크니까 본인들의 선택인 겁니다. 게다가 본인들도 이러한 사회 위치에 만족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도 내가 취업을 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급이 높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대기업 들어갔더라도 결혼해가지고 퇴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본인 여자들은 언젠가 이 의무감을 좋은 남자 잡아가지고 다 던져버려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고, 나의 항상 여자로서의 행복은 결혼이고 애 낳는 거고 집안일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최종 목표가 항상 동일하다 이거예요. 자, 근데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야 준우야, 모든 일본인 여성이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 아까 봤듯이 일본에도 페미는 적지만 있긴 있어요. 그쵸? 게다가 최근이 아니라 과거에 영상 찍었던 거 중에 요즘에 복구해놨는데, 일본 페미들한테 공격받은 여자 버튜버도 있어요. 왜냐면 그 여자 버튜버가 이제 배꼽이 드러나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이 지역 경찰서의 홍보대사 역할하고, 어린이 여러분 교통안전을 지켜주세요, 자전거 타더라도 헬멧은 꼭 쓰고, 저 이제 밤에 탈 때는 불빛 나는 거 무조건 달고 주의를 조심하면서 횡단보도 지나갈 때는 내려서 걸어가세요, 이런 이제 교통안전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 보고 페미들이 왜 저렇게 노출이 심한 한남이 아니죠, 스시남들의 망상의 결정체, 성적 대성한 캐릭터를 초등학생이 보는 교통안전 교육 영상에 사용을 했냐 이러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영상 내려가고 홍보대사에서도 해임 당했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페미가 있긴 있습니다, 진짜로 일본에도. 그리고 요즘 일본 여자애들 중에서 집안일 못하고 요리 못하고 여자력이 없는 애들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자라고 그런 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여자애들 또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근데 나는 그런 게 싫어라고 말하면서도 얘네들 또 이 여자력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여자력이 있는 여자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렇게 여자력을 키우는 게 사회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는 모두가 인정을 해. 그걸 이해하고 있다니까, 납득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여자력을 키워야 될 텐데 지금은 귀찮아서 못하고 있다. 나중에 뭐 결혼하면 어쨌든 간에 강제로 여자력을 키우게 되지 않겠어? 이 여자력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다 이해를 한다니까, 납득을 하고. 그렇죠? 지가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지금 뭐 남자도 없는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페미랑 달라요.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집안일 해야지. 남자가 집안일을 왜 해? 그건 내 건데? 애를 돌보고 남편이랑 자식들한테 도시락을 싸주고 설거지하고 집 청소하고 이런 거 다 내 일인데?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집안일은 여자의 것이다, 남자는 신경 쓰지 마라, 참견하지 말라라는 생각이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 관해가 한 채 의심도 없어요. 의문을 가지지도 않아. 가족에 있어가지고 그게 내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인 여성이다 이거죠. 그쵸? 완벽하게 분업이 되어 있어. 내가 집안일, 네가 돈 벌어 오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여성은 남자한테 너 돈 벌어 오라고 욕을 해요. 그러다가 돈 벌어 와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얘네들은 솔직해. 나 나가서 일하기 싫다, 집안일 열심히 할게, 도시락 열심히 쌀게, 네가 벌어와 라는 마인드예요. 어쨌든 뭐 여자라면 집안일 할 줄 알아야 된다, 틀딱들이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일본 여자들도 짜증내. 틀딱 잔소리 듣기 싫어 라고 하거든.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거를 이해를 합니다. 인정을 하고. 가족이 생기면 당연히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라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여자라고 꼭 그런 행동을, 그런 집안일을 해야 되나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페미들이랑 다른 점은 어느 정도 뭐 억압된 일본 여성의 위치, 그런 거에 불평도 있고 불편함도 느끼긴 해. 근데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자세들이 외국인 여성이랑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인 여성이 일본 여자들이랑 대화하면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진짜로 일본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한국인 여성들이 지금 빡 돌아요. 아니 왜 여자라고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든. 그러면 일본인 여자애가 그래도 남편이면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줘 주니까 고마운 거 아니야? 어깨 안마도 해주고 밥도 맛있게 차려주고 그게 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왜 여자가 그렇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다니까 한국인 여자들은.
그러니까 페미들이랑 일본인 여자들의 인식 차이를 보면 이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잖아. 그러면 페미들은 지도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왜 여자가 고마워해야 되냐, 이런 마인드야. 그쵸? 근데 스시녀들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쵸? 그러면서 집안일을 자기 혼자만 한다? 그러면 페미들은 야, 이 집에 나 혼자 사냐? 너는 이 집에 안 살아? 왜 나만 집안일 하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집에 노예냐? 내가 뭐 너네 엄마냐? 집안일 하려고 너랑 결혼할게? 이딴 식으로 나오거든? 그렇죠? 근데 스시녀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는데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쉬어라. 네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산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남자가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도와주잖아? 그러면 고마워요 합니다. 그쵸? 이게 완벽한 분업이고 당연한 자세란 말이야. 이거는 남자라서 여자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역할을 나눈 거예요. 내가 돈 벌어오고 네가 집안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감사를 하는 거야. 집안일 해줘서 고맙고, 일해줘서 고맙고, 밥 차려줘서 고맙고, 밥살 돈 줘서 고맙고, 이게 가족입니다. 그쵸? 이게 스시녀만 뭐 여자만 감사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이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에 감사하고 여자도 감사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고마워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자기가 돈 벌어오니까 집에 집구석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서 청소해라 이러고 잔소리하고 밥은 왜 안 차려줘 하고 난리를 치잖아. 그러면 결국 감정이 상하고 이혼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 밖에서 돈을 못 벌어오게 되는 순간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라서 여자라서 남편이라서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자가 저런 식으로 항상 스시녀가 저런 식으로 남편한테 설설 기면서 아유 남편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근데 그게 100%다 진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여성들 남편을 독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자한테 세제 먹이고 남편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 표독한 여자들 많아. 근데 그걸 잘 숨기는 거야.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스시녀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시녀들의 환상을 갖지 마세요. 일본인 여자도 똑같으니까. 근데 이득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미들은 막 스시녀들이 멍청해가지고 왜 저렇게 남자의 종속되길 바라지? 쟤네들은 자주성도 없냐?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남자한테 기생하려고 하는 여자네. 저런 여자들이 여자 먹칠 다 한다. 저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이게 사회가 변하지 않는 거다. 저런 기생충 같은 여자들이 있어서 이러면서 스시녀들 자꾸 멍청하다고 스시녀들을 가르치려고 든단 말이야. 근데 스시녀들은 오히려 이런 페미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왜?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왜 저렇게 나대는 거지? 대안이 없이 나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스시녀들을 설득하려면 페미 활동을 해야지 더 이득이 된다는 걸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스시녀들을 설득하려면 이득으로 설득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페미가 득세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노예가 되고 자기들은 공짜로 남자들 돈 안 내고 부려먹을 수 있다. 내 통장에 매달 1,000만 원씩 막 꽂힌다. 이 정도 이득이면 스시녀도 페미합니다. 그쵸?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욕 처먹고 남자 만나는데도 애로사항이 꼽힐 거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이미지를 지키고 타인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굳이
페미에서 이득 볼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시녀들은 페미를 이해 못하고 페미도 스시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스시녀들도 페미들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페미들도 스시녀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무조건 스시녀들이 옳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시녀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은 대체적으로 결혼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어요. 조신하고 야마토 나데시코라 가지고 부인으로서 일본인 여성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 시장 외에는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분야에서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뭐 아이돌이든 가수든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죠? 왜 이렇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냐면 일본 사회가 여성의 재능을 잘라버렸어. 왜냐면 일본에서 여자가 살기 쉽다 보니까 온갖 곳에서 배려를 받다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빡시게 살면서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인드인 거야. 쉽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멍청한 애들은 그냥 조건 만남하고 원조교제하면 돈 쉽게 벌리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AV 찍으면 되는데 이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인 여성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건 실제 사실입니다. 왜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 여자인 것만으로도 웬만한 건 다 되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아이돌만 봐도 그래. 일본인 여성이 아동 수준의 율동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AKB 봐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일본의 탑 아이돌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왔더니 욕만 쳐먹고 손가락질 당하죠. 뭐냐 얘네들? 노래도 못 부르고 춤도 못 추는데 왜 온 거지?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거든. 근데 일본은 그런 여성이 수준이 낮아도 시장 자체가 오냐오냐 하니까 돈이 되니까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야. 그쵸? 근데 일본 여자들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돈이 되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왜 노력을 해야지? 해외 진출? 안 하면 되잖아. 나 평생 일본에서 살 건데? 이런 마인드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가끔씩 깨어있는 일본인 여성이 여기에서 내 꿈을 펼칠 수가 없어. 해외로 가겠어. 이러면서 해외 유학 간단 말이야. 뭐 캐나다 가고 미국 가고 호주 가고 막 가. 근데 금방 돌아옵니다. 왜? 가보니까 내가 여잔데도 다른 나라에서 날 대우를 안 해줘. 나를 배려를 안 해줘. 똑같은 경쟁을 시켜. 아씨, 나 여잔데 왜 이러지? 사회가 이렇게 여자한테 엄격했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야.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나라도 일본인 여성이 유학을 간 나라도 여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나라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받았던 배려가 일본에서 받았던 평가 기준이 너무나도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학 간 나라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적응 못하고 도태돼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일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일본인 여성들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인 여자들이 일본 여자들 무시하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진짜 한국인 애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일본인 여자들 진짜 인생 쉽게 사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한국인 여자들이 표독한 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도 없진 않아요. 우리도 막 한국인 여자 오냐오냐 하잖아. 근데 일본이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일본의 여자 오냐오냐 하는 거는 그냥 거의 애새끼 취급이야. 너네들 7살짜리 애한테 너 그딴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된다는 소리 하냐? 안 하잖아. 어린애들은 뭐 잘못을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끝내잖아. 똑같다니까 일본이. 그래가지고 일본인 여자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노래도 못 부르는데 자기가 가수 할 거라고 나대는 애들이 나오고 맨날 삑사리 내면서도 자꾸 고음 있는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엄격한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스시녀들한테 한남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거는 왜 그렇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 경제 때 엄청나게 스시녀들을 오냐 오냐 하고 스시녀들이 옆에서 술만 따라주고 웃기만 웃어줘도 막 10억씩 막 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돈 많이 받아가지고 투자 잘한 여자들은 아예 막 도쿄 금사라기 땅에 자기 건물도 갖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쵸? 근데 버블 경제가 끝나고 나가지고 버블 다 터지니까 일본 사회가 급속도로 망해갔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게 됐단 말이야. 근데 여전히 스시녀들의 콧대는 높아진 상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스시남들이 경제적으로 스시녀들의 이제 요구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 결국에는 스시남들이 스시녀를 안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남자들이 여자를 안 만난다 이래가지고 신조어인 초식남, 그 다음에 절식남 이런 용어들까지 생겨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가 뭐 히키코모리, 그 다음에 뭐 오타쿠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전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날 남자가 없는 거야. 버블 경제 끝나고도 돈 많은 남자는 소수고 결국에는 만날 남자가 없으니까 스시녀들이 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남자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아예 여자를 만나려는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남자한테 다가가야 되고 남자들한테 매력적인 부담을 안 주는 여성이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야마토 나데시코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시도가 먹혀가지고 다시 한번 스시남들이 스시녀들한테 기회를 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해 보니까 스시녀들이 아 저런 식으로 표독스럽게 행동하면 남자한테 선택을 못 받는구나. 남자의 돈을 빨아먹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남자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겠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야. 내숭을 떠는 거야. 이거는 일본인 여자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국 여자들도 소개팅 나갈 때 이쁜 척하고 내숭 떨잖아. 그거랑 마찬가지라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인 여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무조건 편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힘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여자들도 나름 귀찮고 피곤해요. 항상 남자 배려해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남자한테 토달지 말아야 되고 남자 치켜 세워줘야 되고 만약에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먹을 때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남들이 고기를 굽잖아. 근데 일본은 여자가 이걸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엄청 귀찮기도 해요. 여자가 이걸 해야지 이런 소리까지 듣는단 말이야. 근데 한남을 딱 만나잖아. 그러면 스시녀들이 여태껏 해왔던 의무들이 다 사라져. 한남들이 고기 굽고 여자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전부 다 해준다니까. 핸드백 들어달라고 해도 핸드백도 들어줘. 피곤하다고 다리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하잖아. 한남들은 업어줘. 근데 일본인 남자한테 스시녀가 나 무거워 가방 들어줘 나 발 아파 업어줘 이러면 스시남들은 미친 앤가? 애새끼인가? 정신병 있나? 이러면서 바로 차입니다. 진짜로. 애초에 네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딴 가방을 들고 오지 말아야지. 발이 아프다고? 왜 그딴 신발을 신어가 발이 아픈 건데? 내가 네 아빠야? 내가 왜 너를 업어줘야 돼?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로. 미쳤죠 진짜로. 그쵸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시남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도태 한남들이 스시녀들을 또 오냐오냐 키우면서 스시녀들한테 한남들이 꿀통으로 소문이 났어. 어느 정도냐면 한국 여행을 한 푼도 안 쓰고 여행하는 방법 이러면서 스시녀가 대놓고 유튜브 영상까지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국 도착하기 전에 혹은 한국 도착해서 공항에서 이제 만남 소개팅 어플 딱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혹은 뭐 이렇게 밥 사줄 사람 이러면서 사람을 찾아.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다 한남들이 사주는 돈과 술로 다 때웁니다. 진짜 대단한 미친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소문 많이 났다니까. 한남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데려다주고 다 해주는 거 소문이 나가지고 거의 한남들 거의 지갑 취급 당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꿀통인데도 스시녀랑 한남이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남들이 대체적으로 여자한테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근데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죠.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거. 그쵸? 한남들도 바람 피는 여자한테는 얄짤 없어요. 그쵸? 근데
스시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덜 표독스럽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본인이야 외국인이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내 여자친구면 나랑 하루 종일 연락하고 지내고 자기 전에 통화도 하고 점심 때도 통화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통화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일본인 여자랑 사귈 때 진짜 한국인 여성이랑 사귈 때처럼 이렇게 행동하잖아? 그러면 난리 납니다. 너 뭐 나 스토킹하냐? 너 나 감시하냐? 이러면서 일본인 여자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남들도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라면 내가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시녀랑 사귈 때 제대로 대화를 해야 돼요. 문화에 이해가 없으면 금방 오해로 헤어지게 되거든. 근데 처음부터 연락은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대화를 나누면 아 일본인 여자한테는 진짜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국인 남자한테는 오히려 편합니다. 근데 한국인 남자들은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락을 하고 싶어 해.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데 그 어느 정도의 연락도 일본인 여자한테는 부담이야. 귀찮아. 왜 이렇게 문자를 많이 하는 거야? 답장하기도 귀찮아 죽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라도 일주일에 한번 연락해도 괜찮다. 3일에 한번 연락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스시녀들이 실제로 있다 이거죠. 근데 물론 존잘남 알파메일한테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잘생겼다? 그러면 스시녀들도 맨날 연락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남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이 뭐냐? 일본에도 페미가 존재한다는 거. 그쵸? 일본에도 페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긴 해요. 근데 페미들의 주장이 일본 여성의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커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인 여성들은 이제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혜택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